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재 LCD에 갔다 오고 후견이나 소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총 6가지의 파트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 1파트, 2파트만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1파트, 2파트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과 감정을 연결하는 행위였는데요. 인공지능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인스키라고 합니다. 인스키는 1958년에 인공지능을 처음 만들고 그거에 대해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스키가 가장 했던 말에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람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다. 저희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다 이상한 판단이고 저희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스키가 이모션 머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션 머신은 이모션, 감정, 머신 기계, 감정 기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인스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 기계는 기계도 감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정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뇌는 신경 조직막하고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뉴런들이나 신경 조직막을 기계에 넣게 되면 기계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인공지능의 감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로 나뉩니다. 일단 필요가 있다의 존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면 사람과 계속 잘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고 인공지능의 감정을 넣지 말아야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감정을 넣게 만들면 기능 효율성이 없다. 감정을 넣어봤자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일만 하는 기계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정하고 문화를 연결해서 말할 건데요.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인문학을 연결하는 걸 말했습니다. 인문학은 통찰이 없고 한 걸 말하는데요. 이런 인문학을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시켜 문화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이것의 핵심 내용은 감정이 하는 것은 문화다랍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회는 여러 문화를 구성하고 저희 나라들은 여러 각각의 문화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들은 나라만의 감정을 표현해야 만든 겁니다. 저희 나라는 핑노래 같은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 나라가 전통적으로 그 노래를 좋아했던 감정을 나타내고 미국은 그냥 칠면조나 그런 칠면조데이를 챙기는데 미국은 그런 감정을 나타내서 그런 문화를 구축해준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이란 윤리학과 정치적 목표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말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감정은 사물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연결시켜줍니다. 더욱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다음으로 지호가 말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양재 LCD에 다녀와서 이런 양재 LCD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최민기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의 목차는 1챕터부터 6챕터까지 나뉘었는데 일단 저는 5파트와 6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파트에 선생님이신 김동원 CEO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김동원 CEO분은 미스터 마인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산업 분야는 무엇이냐? 바로 캐릭터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산업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알고 계시죠?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스티커를 안에서 달아서 저희가 아는 그 알렉사를 몸에 부착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와 돌돌이라는 인형인데 이 돌돌이는 어르신들이 이번 독거노인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저희 사회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독거노인이 특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심심하실까봐 위에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스티커를 안에 장착했으니 인공지능 인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인형이 바로 돌돌이입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와 돌돌이, 그런데 이 뽀로로는 어린이, 유아용을 만들어진 것이고 돌돌이는 어른용을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원래 좀 뭐라 해야 되지? 슬프실 수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둘 중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아가시는 경우에 좀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거나 그 뒤에도 잘 사시고 계시는데 막 추운 날에 집에 돌아다니시다가 위험한 날인데 그런 위험한 날씨에 막 어떻게 숨지시는 경우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혼자 외로우시지 않도록 이 돌돌이를 만들어진 거고 이런 실제 아이들은 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울거나 좀 상처가 나면 아이들은 떼쓰기 마련인데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 좀 울음 뚝 붙이고 밥 잘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뽀로로도 그런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김동원 CEO님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라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여기 안에 캡슐을 탐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형 자체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캡슐, 즉 스피커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마존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알렉사, 저희가 그때 미국에서 샀던 그 알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돌이는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출시 예정이고 지금도 딥러닝으로 저희는 돌돌이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김동원 CEO님의 그 내용이었고 제가 이 김동원 CEO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김동원 CEO님은 정말 마음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런 독거노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불쌍하구나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김동원 CEO님 경우에는 막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이랑 이용도 만들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 스타트업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 핑퐁 CEO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필요한데 이런 사회적 관계의 충족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가족, 연인,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세 번째는 AI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를 이 CEO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AI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번 주에도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듯이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인공지능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핑퐁이라는 챗봇입니다. 이 핑퐁이라는 와우. 챗봇은 이 핑퐁이라는 챗봇은 그냥 저희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AI를 만들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분도 솔직히 그냥 나중 미래 사회에 진입하면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5번 CEO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AI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AI가 이렇게 혼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핑퐁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아직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다 채용하지 못했지만 지금 채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핑퐁이라는 회사를 알고서 저도 정말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딩들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도 솔직히 이번 강의 주제가 인공지능과 감정이었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감정을 탑재할 수 있을까가 정말 의문이었는데 이따가 1, 2챕터, 3, 4챕터를 말씀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불가능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인공지능은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감정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꼭 공격할 수 있는 의문이 들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저희한테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탐지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좀 반대를 하고
뭐 하면야 좋은데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저는 나쁜 쪽으로 갈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공지능과 감정이라는 주제, 그리고 인공지능과 친구되기라는 주제로 오늘 5, 6챕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5, 6챕터를 제가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재훈이 형의 뒤에 이어 오늘 인공지능 감정 AI for Friends 친구가 되다에 대해 소개해드릴 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승도 박사님의 그런 3파트 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감성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의 설계입니다. 네, 우리는 로봇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쓸모가 있고 편리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로봇에서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단 쓸모가 있다는 것은 하드웨어, 그리고 재미가 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감동을 주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즉 마인드웨어에 대해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존재란 것을 뭐라고 가정할까요?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다, 여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폰 누이만이라는 시대의 유명가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알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저희 삶입니다. 인공지능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즉 감각 같은 것을 넣어주면 이제 그것을 행위로 이제 다시 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그것을 알고 활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도모피즘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이렇게 인공지능에선 쓰입니다. 엔도모피즘이란 우리가 관계를 갖는 알을 자신 안에 있는 시스템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식별하고 자기 상태를 보고 상황을 인지하고 목표를 생성하고 목표를 계획하고 상세 행위를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의식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식 단계는 총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의식은 대상을 통해 세계 무대를 생성하는 파충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단계는 세계 무대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포유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예측 모형을 생성하는 인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바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향식은 어떤 것에서 이제 그 정보를 다시 크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쭉쭉쭉쭉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식, 사유, 추론, 결정, 의도, 그리고 개념, 언어화된 개념, 구체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식은 그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뽑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의식, 직감, 본능, 무조건 반사,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향식과 하향식을 합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은 이성, 상향식은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관, 본능, 무의식적인 것은 모두 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의사결정, 추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은 모두 다 이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이 이성과 감정의 그 중간 상태, 결합된 상태를 이제 인공지능에게 학습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의 현재 의식 수준은 이제 일반 지능, 언어 논리 이해 그 정도까지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이제 자아의식을 가진 강인공지능과 무아의식을 가진 성장 인공지능 이란 새로운 개념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영의 교수님의 감성 컴퓨팅의 가능성과 범위라는 주제로 설명하였습니다. 왜 감성인가? 감성이 없는 것은 제품의 편리성, 친숙성, 상품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성을 배제하면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보라는 처음 약간 감성을 가진 사람과 교감하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이 제품은 매우 친숙해가지고 뉴욕타임즈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성이란 무엇일까요? 감성이란 칸트가 주장한 그런 인간의 사고 세 가지에서 감성은 감각을 통해 대상을 직관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인 플라톤은 이 이성기계 욕망으로 우리 사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감성은 이성의 방해물이라고 주장했지만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감성은 합리적 의견 결정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 컴퓨팅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정서의 제인, 정서의 표현, 정서의 소유 5가지 기준, 청발적 정서, 신속한 1차 정서, 인지적 생성된 정서, 정서적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정서를 가진 것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질의 문제입니다. 이 감각질은 최대한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속인론증입니다. 속인론증은 이 강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돌봄 로봇이 있습니다. 돌봄 로봇은 반복되는 행동, 즉 알고리즘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돌봄이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돌봄 서비스를 진짜로 인식하다 합니다. 근데 이 돌봄이란 것은 그 안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행동만으로도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로봇도 이제 이렇게 돌봄을 못하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로봇도 이제 이렇게 감정적인 면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양재 RNCD에 다녀와서 이런 양재 RNCD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최민기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의 목차는 1챕터부터 6챕터까지 나뉘었는데 일단 저는 5파트, 6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파트에 선생님이신 김동원 CEO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김동원 CEO분은 미스터 마인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산업 분야는 무엇이냐? 바로 캐릭터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산업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알고 계시죠?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스티커를 안에서 달아서 저희가 아는 그 알렉사를 몸에 부착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와 돌돌이라는 인형인데 이 돌돌이는 어르신들이 이번 독거노인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저희 사회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독거노인이 특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심심하실까봐 위에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스티커를 안에 장착했으니 인공지능 인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인형이 바로 돌돌이입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와 돌돌이, 그런데 이 뽀로로는 어린이, 유아용을 만들어진 것이고 돌돌이는 어른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원 CEO 분님께서 어떻게 그 돌돌이라는 인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한테도 스토리가 있겠죠? 스토리를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원래 좀 뭐라 해야 되지? 슬프실 수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둘 중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아가시는 경우에 좀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거나 그 뒤에도 잘 사시고 계시는데 막 추운 날에 집에 돌아다니시다가 위험한 날인데 그런 위험한 날씨에 막 어떻게 숨지시는 경우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혼자 외로우시지 않도록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김동원 CEO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런 독거노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불쌍하구나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김동원 CEO 하시는 경우에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이랑 이용도 만들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 스타트업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 핑퐁 CEO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필요한데, 이런 사회적 관계의 충족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가족, 연인,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세 번째는 AI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를 이 CEO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AI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번 주에도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듯이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인공지능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걸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핑퐁이라는 챗봇입니다. 이 핑퐁이라는 챗봇은 이 핑퐁이라는 챗봇은 그냥 저희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AI를 만들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분도 솔직히 그냥 나중 미래 사회에 진입하면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5번 CEO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AI가 그렇게 지금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AI가 이렇게 혼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핑퐁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아직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다 채용하지 못했지만 지금 채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핑퐁이라는 회사를 알고서 저도 정말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딩들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도 솔직히 이번 강의 주제가 인공지능과 감정이었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감정을 탑재할 수 있을까가 정말 의문이었는데, 이따가 1, 2챕터와 3, 4챕터를 말씀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불가능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인공지능은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감정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꼭 공격할 수 있는 의문이 들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저희한테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탐지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좀 반대를 하고, 뭐 하면야 좋은데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저는 나쁜 쪽으로 갈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공지능과 감정이라는 주제, 그리고 인공지능과 친구되기라는 주제로 오늘 5, 6챕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5, 6챕터를 제가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